여러분, 최근에 백화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보셨다면 가서 뭘 하셨나요? 명품 사러 가신 건가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 점심 식사하러 가신 건가요? 문화센터에 강의 들으러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백화점 지하 슈퍼에 장을 보러 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인물은 150년 전에 바로 이 문제를 고민했던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인데요. 미국의 백화점을 최초로 들여온 사업가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그는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해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재산 규모가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2조 원 이상 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와나메이커가 백화점 사업에서 어떤 혁신을 통해 그 큰 부를 축적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나메이커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록펠러와 자주 비교되는 사업가인데요. 아마도 기독교인이라면 와나메이커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록펠러보다 나이가 한 살 많죠. 그리고 그는 록펠러와 함께 그 시대에 가장 신앙심이 깊었던 사업가로도 유명하답니다. 와나메이커는 전성기 시절에 록펠러만큼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돈도 많이 벌었고 동시에 신앙심도 깊은 것으로 유명했죠. 예컨대 1912년 조지 버나드 쇼는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희곡을 발표하는데요. 이 작품에 와나펠러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한다고 하더군요. 이 이름이 와나메이커의 와나와 록펠러의 펠러를 결합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돈 많이 벌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을 와나펠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돈은 록펠러가 와나메이커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죠. 하지만 기독교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따지면 와나메이커가 한 수 위라고 저는 평가하는데요. 록펠러는 거의 전 생애를 사업에만 전념하고 주로 기부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했죠. 반면에 와나메이커는 생애 70% 정도는 사업, 그리고 나머지 30%의 시간은 실제 기독교 관련 일을 했답니다. 자, 그럼 백화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와나메이커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나메이커는 1938년 필라델피아 근교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조그만 벽돌 제조 공장을 했기 때문에 중산층 정도로 살았다고 추정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심이 남달리 깊어서인지 그는 19살에 YMCA라고 하는 기독교 청년 단체에 취직을 하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 명성이 많이 퇴색되기는 했지만 YMCA는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명한 단체였죠.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산실이었고 독재 정권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하시는 분들이 YMCA에 많이들 관련을 맺었었죠. 미국에 기반을 둔 단체라 여기 숨어 있으면 정부도 건드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YMCA라는 노래를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무용과 함께 YMCA하고 부르는 노래가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70년대 빌리지 피플이라고 하는 디스코 그룹이 불러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노래죠. 이 노래 제목의 YMCA가 와나메이커가 취직했던 바로 그 YMCA 맞습니다. 와나메이커가 YMCA에서 받은 연봉이 $1,000였다고 하는데요. 20살도 안 된 청년이 당시에 받은 봉급으로는 꽤 높은 연봉이라고 하더군요. 아직 미국은 산업화 전이라 그럴듯한 직장이 거의 없었을 때였으니까요. 와나메이커는 YMCA에 취직한 첫 해에 회원 수를 57명에서 무려 2,000명으로 늘렸다고 하는데요. 천부적인 세일즈맨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일요 성경학교 교사로 양성하는 일도 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백 권의 성서를 무료로 배포하는 일도 했다고 하네요. 월급값을 제대로 한 것이죠. 이때 일이 인연이 돼서 와나메이커는 백화점으로 큰 돈을 벌고 나서 YMCA 필라델피아 지부 회장으로 13년 동안 봉사를 하기도 했답니다. 와나메이커의 기독교 관련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나메이커가 소매점 사업을 시작한 것은 23살 때부터인데요. 오크홀이라고 하는 의류 소매점을 설립했죠.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판매 정책을 내세우면서 가게는 급성장하게 되는데요. 정찰제 판매, 환불 보장,
그리고 현금 거래가 와나메이커가 내세운 판매 원칙이었죠. 바로 이들이 현대적 유통 채널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판매 방식이죠. 정찰제가 없던 시기에는 가격을 흥정하는 기술이 별로 없는 소비자에게 쇼핑은 피곤한 일이었죠. 환불이 가능하지 않다면 물건을 살 때 정말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됐죠. 와나메이커는 당시 소비자들의 이런 불만사항을 단숨에 해결한 것이죠. 의류 점포로 돈을 좀 벌자 와나메이커는 보다 큰 꿈을 품게 되는데요. 1876년 그의 나이 38살에 버려진 펜실바니아 철도역 부지를 매입해서 와나메이커 그랜드 디포라고 하는 이름의 대형 소매점을 오픈한 것이죠. 규모가 큰 만큼 의류 이외에 팔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을 판매했죠. 와나메이커의 바로 이 그랜드 디포를 경영학자들은 미국 최초의 백화점으로 본답니다. 사실 어떤 점포가 최초의 백화점인지에 대해 경영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은데요. 이름만 백화점이라고 백화점이 되는 건 아니죠. 정찰제, 환불 보장, 다양한 제품의 판매, 시설, 위치 등을 바탕으로 학자들은 백화점 여부를 판단하죠. 물론 학자들마다 자신의 주관적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최초의 백화점으로 볼지 이견은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초의 백화점은 프랑스의 본마르쉐 백화점, 그리고 미국 최초의 백화점은 와나메이커의 그랜드 디포로 보는 것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와나메이커는 그랜드 디포를 통해 수많은 유통 혁신을 하는데요. 현재 제프리 베조스가 아마존을 통해서 온라인 유통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과 비슷한 일을 150년 전에 와나메이커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죠. 그는 정찰제 판매에 그치지 않고 세계 최초로 가격표를 모든 제품에 부착하기 시작했죠.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와나메이커 브랜드를 붙인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팔기도 했죠. 현대 마케팅에서는 이런 걸 점포 브랜드라고 부르죠. 특히 그는 소비자의 쇼핑 경험을 유난히 강조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백화점이 제품만 구매하는 장소가 아니란 것이죠. 백화점에 머무는 동안 고객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대를 앞서가는 경영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내에 식당을 마련했고 에디슨이 백일 전구를 발명하자마자 백화점 전체 건물에 전기 조명을 설치했으며 엘리베이터가 발명되자마자 바로 백화점에 설치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1909년 와나메이커가 설치한 오르간이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오르간이라고 합니다. 설치 공사 비용만 50억 원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특별한 날이 되면 이 오르간을 실제로 연주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백화점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와나메이커 백화점의 오르간은 필라델피아의 랜드마크가 됐고 만남의 장소가 된 것이죠. 시설 투자가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 와나메이커는 백화점에서 무료 합창 콘서트, 미술품 전시, 어린이 크리스마스 그림 경연대회 같은 행사를 자주 주관하기도 했답니다. 오늘날 백화점들이 문화센터 운영하는 것을 이 시대에 이미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 와나메이커 백화점은 더 이상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문물을 구경하러 가는 장소,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장소가 된 것이죠. 와나메이커는 백화점을 소비의 궁전으로 만들어 소비의 대중화에 앞장선 것이죠. 경영학자들이 와나메이커의 업적을 평가할 때 미국 최초의 백화점 설립과 함께 항상 언급하는 것이 백화점 광고랍니다. 초창기에는 마차에 간판을 달아서 광고를 했고요. 참고로 당시에는 자동차가 아직 없을 때입니다. 특히 샌드위치맨을 활용한 가두 광고는 와나메이커의 트레이드 마크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샌드위치맨이란 간판을 가슴과 등에 달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홍보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영국의 립턴 홍차라는 회사가 1864년에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인건비가 싼 시절에 이런 광고를 했죠. 특히 와나메이커는 1879년 미국 최초로 신문 전면 광고를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광고 효과에 확신을 했는지 그는 아예 신문기자 출신의 카피라이터를 직원으로 선발해 수준 높은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광고 방식도 정보 제공형 스토리텔링 형태를 고집해서 다른 광고들과 차별화를 했는데요. 당시 광고는 대다수가 실제보다 과장하는 형식의 광고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와나메이커 광고는 점포의 새로운 뉴스를 고객에게 알려주고
고객에게 어떤 제품이 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지 사실대로 알려주는 형태였죠. 광고 효과가 좋았는지 와나메이커의 매출은 매년 2배씩 성장했다고 합니다. 와나메이커는 당시 미국 기업들 중에 가장 광고를 많이 한 기업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그가 당시 광고에 대해서 한 명언이 하나 있답니다. 이거 광고나 마케팅 분야에서 엄청 널리 알려진 문구이죠. 내가 집행하는 광고비의 반은 낭비되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문제는 어디서 낭비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광고의 효과나 반응을 정확히 측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와나메이커는 고심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요즘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들은 와나메이커가 150년 전에 제기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고 호들갑을 떨죠. 자,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록펠러와 마찬가지로 와나메이커 역시 전 생애를 통틀어 사업이나 개인 사생활에서 흠을 잡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죠. 일이나 삶 모두 아주 모범적으로 산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그중 배울 점 딱 하나를 꼽으라면 광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일 겁니다. 그는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나 백화점 경영을 할 때나 항상 광고에 많은 노력을 했죠. 좋은 컨텐츠나 제품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와나메이커는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도 내실을 다지는 데 사용한 시간의 적어도 10분의 1 정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